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셀가의 쌤이에요. 오늘은 시험 보는 틀을 깨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사용하는 원칙 한 가지인데요. 바로 역순으로 보자입니다. 역순으로 보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출제자의 입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출제자의 입장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험을 볼 때, 아주 정규적인 시험을 볼 때 앞에서 문제를 뒤로 보고 또 문제를 풀 때 위에서 아래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왔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출제자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출제자들이 문제를 만들 때 최대한 내가 열심히 만든 선지를 수험생들이 모조리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최대한 모든 선지를 보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조건을 보고 답을 도출하는 문제들 있죠. 이렇게 조건을 보고 답을 도출하는 문제들. 이렇게 조건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이 앞부분에서는 큰 정보, 별로 필요 없는 정보 위주로 주게 되고 이 뒷부분, 뒤로 갈수록 꼭 봐야 하는 정보, 답을 골라내는 정보를 배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끝까지 볼 수밖에 없도록 출제자 입장에서는 만들고 싶겠죠, 문제를. 왜냐하면 내가 막 문제를 풀다가 뭐 세 번째까지 조건을 봤는데 답이 나왔어. 그럼 출제자 입장에서는 네 번째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선지 네 번째 거 만들었는데 보지 않아도 수험생들 다 풀 수 있어. 그런 조건을 왜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앞부터 보면은 끝까지 볼 수밖에 없게 구성을 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출제의 원리를 역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역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핵심적인 뒤부터 보기를 보면 되겠죠, 선지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험 보는 틀을 깨자, 역순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앞에서 뒤가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보고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런 걸 활용 안 하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역순으로 보자라는 시험을 보는 틀을 깨는 방식을 적용해보는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시. 자, 따끈따끈한 2022년 자료 해석 나책형 2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4번 나책형 자료 해석 2022년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표는 AD 지역의 면적 동수 및 인구 현황에 관한 자료이다. 표와 조건을 근거로 AD에 해당하는 지역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 매칭형 문제구나. 조건이 많겠는데 위부터 보면은 좀 핵심적인 정보는 아닐 거고 아래에 봤을 때 핵심적인 답을 골라주는 정보가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표는 AD 지역의 면적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동수 및 인구 현황이다. 동수가 여기 있고 인구 전체는 없지만 행정동 평균 인구는 있어요. 그래서 동수가 행정동, 법정동이 나왔기 때문에 행정동 평균 인구에다가 행정동 곱하면 전체 인구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각주를 한번 봐줘야죠. 각 지역은 용도에 따라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만 구성이 된다. 요거 4개 합하면 100%라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을 동으로 구분하는 방법에는 행정동과 법정동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서 A 지역의 동수는 행정동 기준으로 16개이지만 법정동 기준은 30개다. 그냥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게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조건을 봐야죠, 여러분. 표를 한번 봤으니까. 자, 조건에서 이런 데서는 위에는 별로 안 중요한 조건이야. 아래가 핵심적인 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보는 틀을 깨서 조건을 역순으로 한번 보자. 자, 그럼 맨 마지막 조건을 먼저 볼게요. 법정동 평균 인구는 우정지역이 행복지역의 3배 이상이다. 3배 이상이다. 저는 항상 이런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헷갈리지 않고 누가 더 큰지, 곱하는 건지 나누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행복 지역의 3배 곱한 거 보다 우정 지역이 더 크구나, 이상이라니까 크거나 같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선지를 봐야죠. 선지를. 우정하고 행복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매칭형 문제를 할 때는 여러분 조건을 역순으로 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칭을 하는 게 아니라 답을 대입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매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지에 답이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는 답일 거기 때문에 이걸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럼 우정하고 행복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우정하고 행복이 어디 있나? 우정은 지금 C 아니면 D에 있고 행복은 지금 A 아니면 B에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피셋 자료 해석에서 문제 풀 때 생각하면 좋을 게 이 2배다, 3배다 요런 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뭐 몸무게가 2배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수치잖아요. 내가 뭐 50인데 2배라는 거는 100kg가 넘어간다는 거고, 또 만약에 이건 현실적이진 않지만 뭐 키가 2배다 그러면 키가 내가 뭐 한 150인데 쟤는 3m야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여러분. 피스에서도 이 3배, 2배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기에서는 행복의 법정동 평균 인구가 굉장히 작겠구나, 그리고 우정은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감을 갖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이제 법정동 평균 인구를 한번 봐야겠다. 행정동의 평균 인구는 나와 있는데 법정동은 안 나와 있어. 근데 전체 총 인구는 행정동 인구, 평균 인구 곱하기 행정동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그게 전체 인구가 나오고, 근데 법정동을 하려면 그거 나누기 법정동을 하면 되니까 요 행정동 평균 인구에다가 행정동을 곱하고 법정동으로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요렇게 결국에는 30분의 16을 9175에다 곱해주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행복지역의 3배 이상이니까 행복지역이 굉장히 작은데 그게 AB 중에 하나다. 그럼 AB 중에 작은 걸 구하면 되겠죠. 여긴 9,000 얼마, 여긴 7,000 얼마인데 위에 A는 30분의 16을 곱하고 B는 19분의 19를 곱해요. 이건 거의 1인데 이건 거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9,000에다가 2분의 1 곱한 게 훨씬 작죠. 왠지 A가 행복일 가능성이 높겠는데 굉장히 작기 때문에 A가 행복인 것 같아. 그럼 우정은 이거의 3배 이상이래요. 그럼 되게 커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우정이 지금 선지를 보면은 C 아니면 D인 것 같아요. 그럼 CD 중에서 되게 큰 애는 누굴까?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AB 간의 비교를 하고 CD 간의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는 일단 1이 넘어가요. 곱해지는 게 16,000에다가 되게 커지네. 16,000보다도 커지네. 근데 얘는 10분의 11을 곱했어. 14,000보다도 작아지네. 그럼 되게 큰 애는 C가 우정인가 보다. 대략 보더라도 이게 지금 9,000에서 30분의 16을 곱한다는 건 2분의 1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거의 5,000에 가까운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의 3배보다 더 큰 건 C밖에 안 되겠죠. CD 중에 C가 더 크기도 하고요. 그럼 C가 우정인가 보다. C가 우정. 요거밖에 없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여러분. 위에 있는 조건들은 보나마나 하고 좀 쓸데없는 보기인 경우가 많고 밑에 있는 조건들은 핵심적이고 답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매칭형 문제는 보통 밑에부터 보는데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조건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쉬운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곱셈도 하고 나눗셈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라도 여러분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위로 가잖아요. 결국에는 답을 고르기 위해서 네 문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위에서부터 쭉 풀다가 3번에서 답이 나왔어. 그럼 4번 왜 만들어요? 내가 되게 열심히 세세하게 선지를 한 개 만들었는데 근데 이걸 볼 필요가 없게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얘를 답을 가르는 선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려워도 볼 수밖에 없는 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처음부터 봐줘서 선지를 많이 추려내는 게 좋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험 보는 틀을 깨자 중에서 역순으로 보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적용을 해볼 때는 좀 뭔가 혼란스럽다.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 맞으면은 사용하다가 나중에 사용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틀을 깨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걸 내가 한 번쯤 시도를 해보고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사용 못하겠으면 정 안 되겠으면 못하는 거고, 근데 내가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더 많이 풀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역순으로 보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이 좋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세요.